제공학원에서 국어를 맡고 있는 국어과 원장 김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도 제가 설명회를 하고 왔는데요. 일단은 변화된 대입 전형이 있어서요. 조금 특징적인 게 있어서 그거 대략적으로 좀 분석 먼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선택의 기준이 사실은 중3 어머님들한테는 제일 이슈인데 아직 중학교 2학년이신 분들이 또 계시죠. 그래서 내년은 또 달라질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변함이 없는 건 김포에서 비평준화인 이상 김포고냐 아니냐가 제일 큰 이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서로서로 조금 더 잘하는 학교 분위기가 좀 더 좋은 학교를 갈 거냐 아니면 조금 더 분위기가 안 좋아도 내신을 확실히 딸 수 있는 학교를 가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기 때문에 1대1로 조금 질문들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내용 설명은 간략하게 하고 질문 답변을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대학 입학에 실제 전형 이름들은 뭐 1000개가 넘는다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총 4개 하나 더 있어요. 특기자 전형하고 실기 전형이 있는데 그건 뭐 거의 해당 사항이 많이들 없으시니까 크게 4대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정시하고 수시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건 모집 시기예요. 그래서 정시 모집은 수능 이후에 모집을 하고요. 수시 모집은 그 이전에 미리 이제 선발을 해 놓고 수능을 치러서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선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최저 학력 없이 뭐 면접만 본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전형들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은 밑에 학생부 교과라고 보이는데 학생부는 학교생활 기록부고요. 학교에서 교사 선생님들이 직접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목 선생님들이 직접 이렇게 기재를 하시는 부분이고요.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의 이제 교과목 성적이고 지필고사 그냥 뭐 시험 보는 거 하고요. 수행평가 합산해가지고 그렇게 그 점수를 내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는 학교의 기타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대회에서 수상하는 실적이나 자율활동, 봉사활동, 그 다음에 학교 여러 가지 활동들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함께 보는 게 종합입니다. 교과 성적하고. 교과하고 종합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교과는 내신 성적만 좋으면 되고요. 그거대로 줄 세우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해요. 객관적이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경쟁률이 간혹 어떤 학교에 이제 경쟁률이 좀 몰려서 커트라인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자기가 몇 등 했는지 번호가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종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은 점수를 공개를 하지 않아요. 떨어져도 왜 떨어졌는지 모르고 붙어도 왜 붙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붙을 수 있는 그 등급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종합은 성적도 교과 성적도 그대로 보지 않고요. 지방에 있는 일반고들의 1등급, 2등급하고 서울에 있는 혹은 이제 지방에 있는 자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 특목고 이런 학교들의 5등급, 6등급하고 비교했을 때 자사고에서 5등급, 6등급 하는 애들이 오히려 붙고 지방 일반고의 1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은 학교별 이제 고사라고 해서 대학교에서 연세대면 연세대, 고려대면 고려대에서 거기에서 문제를 출제를 하고요. 학교에 가서 직접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논술을 이제 약간 잘못 알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은 그냥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글쓰기 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문 논술은 제시문을 줘요. 2개 내지 3개 같은 제시문을 주고 논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비교해서 어떻게 논하시오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제시문을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는 독해력과 논제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정답의 틀 안에 맞춰서 창의적으로 써야 돼요. 창의적이라고 하는 게 자기 생각을 막 쓰는 게 창의적인 게 아니라 이게 정답이 요구하는 정답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의 틀이 있어요. 수리 논술은 수학 문제 푸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푸는 건데 과학 문제도 풀고요. 그 푸는 문제가 이제 서술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 더 깊은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논술은 수시에 있지만 수능 보는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논술은
학생부 교과 성적이 비중이 적거든요. 내신 성적 5등급, 6등급이어도 논술 잘 보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는 다른 전형도 있지만 거의 100%가 다 수능이고요. 수능 정시에서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 100% 수능만 봅니다. 그리고 많이 안 보는 뭐 대학들도 90%인데 그 10%가 내신 성적의 영향이 거의 미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만 잘 보면 내신이 9등급이어도 상위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역전이 가능한 전형입니다. 근데 이제 수시가 워낙 지금까지 70%, 80%까지 확대 추세였기 때문에 정시는 사실은 공부를 더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아무래도 조금 더 사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잘 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는 서울대 같은 경우에 1명, 2명씩 밖에 못 보내잖아요. 각 학교별로. 그게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는 직윤으로 수능 최저학력 2등급 3개만 맞추면 그러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그렇게밖에 못 들어가고 정시로는 거의 못 들어가요. 정시 공부를 안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기도 한데 그 비율이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그랬다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정시의 선발 비중이 증가합니다. 얼마나 증가가 될 건지는 아직 그 발표를 안 했어요. 안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정시를 좀 확대를 해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정시 30%까지 조금 확대하는 추세였다가 40% 이상으로 확대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40에서 50% 정도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40%라고 하더라도요. 수시 2월 인원이라는 게 있어요. 수시에서 전부 다 모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이 점수가 안 돼서. 그럼 그 결원이 생기잖아요. 그걸 정시에서 다시 뽑아요. 그러면 정시 비율이 45%에서 한 50% 가까이 될 것 같다라고들 이제 전망을 많이 합니다. 자, 정시가 증가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김포고가 유리해집니다. 김포고가 정시에 강한 학교거든요. 다른 학교들보다도.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학교들은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로 그나마 가는데 정시로는 거의 못 가는데 정시가 확대되면은 그 부분이 더 줄어들겠죠. 정시의 커트라인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상위 한 5%, 6% 정도 돼야지 인서울 상위권 대학에 갔다면 그게 한 1, 2% 정도 떨어져서 6%, 7%만 돼도 그 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반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커트라인은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불리해집니다. 사실 김포 시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교를 그래도 보내는데 종합전형이 또 유리한 그런 지역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합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 활동이 좀 빵빵해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비리가 좀 많아서 부모님의 영향력이 좀 컸죠. 그것도 이제 아무래도 좀 안 됐고. 제가 이제 강남에서 입시 컨설팅 회사에 있었었는데 나오게 된 계기가 저한테 이제 자소서 대피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안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나왔거든요. 강남 애들 다 자소서도 누가 대신 써주고 심지어 학교생활 기록부도요. 선생님이 안 써요. 선생님이 안 쓰고 다 이제 그 컨설팅 회사에서 받아온 거 가지고 제출하면 선생님이 그거 보고 뭐 적당히 맞으면 그냥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부를 훨씬 더 관리를 잘 해주죠. 김포에는 다 공립이기 때문에요. 1등급, 2등급만 그나마 좀 관리해주는 학교들이 있고 3등급, 4등급, 5등급인데 자기가 신경 써가지고 그런 활동하고 어필 안 하면 당연히 관리 안 해줘요. 어필을 해도 관리해주는 선생님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선생님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포가 사실은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 학종이 조금 적합한 학생들은 학종 전형으로 미리 생각해가지고 그 학교를 고르시는 게 괜찮은데 그게 아닌데 학종이 옛날처럼 대세다 해서 난 학종 써야 되니까 억지로 꿈 만들고 진로 빨리 정해서 그거랑 관련된 활동들 해야지 라고 맘먹으면은 사실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어렵죠. 네, 어려운데 제가 아까 정리를 좀 이따가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정시 선택 과목이 바뀐 거는 제가 이따 국어 영역 설명하면서 할 건데 이게 그 화법과 작문하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수 있게끔 나머지 문학, 비문학은 기본으로 하고 이 두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문학은 시, 소설, 수필 이런 것들이고요. 비문학은 설명문인데 그 뉴스 기사에 국어 영역이 어렵다라고 해서 나오는 건 다 비문학입니다. 이번에도 비문학, 뭐 BIS 지문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국은행 뭐 누구 직원한테 풀렸는데 뭐 너무 어렵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비문학이에요. 자, 근데 그 비문학들은 그 학교에서 따로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공교육에서 따로 알려주지 않아요. 지금 내신에서도 비문학을 출제를 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다 있는 지문 갖다가 여기서 낼 거야 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비문학의 의미가 없는 거고, 김포고만 유일하게 비문학을 외부 지문을 아무거나 갖다 와서 해석하라고 합니다. 김포고만. 그래서 김포고가 수능에 유리한 학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포고는 오히려 수능 모의고사 등급보다 내신 점수가 안 나온 애들이 훨씬 더 많아요. 다른 학교는 완전히 반대고요. 자, 어쨌든 화법과 작문하고 언어와 매체는요, 화법과 작문은 말하기 글쓰기에 대한 평가인데 이게 그렇게 지금까지는 어렵지 않았거든요. 쉬운 편이었어요. 근데 언어와 매체에 있는 언어 부분은 문법이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문법은 오답률 상위 10등 안에 항상 들어가요. 하나 정도는. 화법은 오답률 상위 10% 안에 10등 안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화법과 작문을 선택을 많이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긴 하는데, 작년 수능이 화법이 꽤 까다로웠거든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화법과 작문도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를 이제 맞춰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는 일단 한번 수능을 보고 나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입학하시는 분들이나 중2면 아직 멀었으니까요. 2022학년도부터 그러니까 올해 수능이 아니라 내후년 수능부터 저렇게 선택되는 거니까 선택되면 어차피 다 선생님들이 알려주실 거예요. 미리 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은 뭐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긴 한데요. 선택 과목이 또 저렇게 3개가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오해하고 계시는 게 문이과 통합교육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지어 놓으니까 문과랑 이과랑 다 똑같은 거 배우나 봐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선택은 자유롭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선택을 자유롭게 해놓고 대학교에서, 특히 이공계 대학교에서는 사회탐구 선택하면 안 뽑아줘요. 그러니까 선택을 자유롭게 하기는 해놨는데 고등학교에서는, 대학교에서 대학교 선발 기준에 우리는 이거 선택한 사람 아니면 안 뽑겠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네,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공계에서 여기서 확통, 미적분, 기하에서 문과는 무조건 다 확통을 합니다. 확통이 제일 쉬워요. 미적분이 어렵고 기하가 어려운데 미적분 또는 기하 중에서 선택을 해야지 지원할 수 있게끔 이공계 대학은 막아놨어요. 그리고 사회탐구도 사회탐구 하나, 과학탐구 하나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게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이과 계열 가려면 과학탐구 2개 선택해야 돼요. 상위권 대학으로 가려면. 자, 그러니까 학교가 안 좋으면 이런 걸 신경을 안 쓰는 거고, 학교가 좋을수록 공부를 당연히 빡세게 하는 애들 뽑겠죠. 그러니까 입시제도가 혼란만 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문이과 통합 전형이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됐어요. 잘못됐고요. 그냥 선택 과목, 뭐 선택제, 자율선택제 이 정도가 나을 것 같은데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문이과 통합됐으니까 우리 애는 이과 쪽인데 사회를 좋아하니까 사회 신청하게 해야지 하시면 망하는 겁니다. 과학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능 EBS 연계, 요거는 이제 영어랑 제일 관련이 깊은데요. 영어가 지금까지 절대평가로 바뀐 이래로 애들이 공부를 정말 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못해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수능이 내신화 됐어요. 수능과 내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수능은 정해진 시험 범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단어에 어느 정도 범위가 있기는 한데 정해진 그런 지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주더라도 그것을 즉석에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테스트고, 내신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신은 김포고를 제외하고는 다 여기서 낼 거야 라고 하니까 거기 있는 것만 이해가 좀 안 돼도 달달달달 외우면 점수가 나올 수가 있죠. 지식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냐 역량, 능력이냐, 요게 수능이냐 내신이냐, 요걸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수능에서도 직접 연계를 하게 되면서 영어에서 EBS 과목에서 직접 연계를 한다 라고 해서 EBS 지문을 거의 그대로 내고 지문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만 바꿔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고3 선생님들이 교과서 대신 EBS로 수업하십니다. 그리고 학원에서도 다 그 문제 찍기 바빠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다시 옛날 수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이 당연히 대비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수능의 본질이긴 합니다. 제대로 자기가 처음 보는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큰 의미는 없어서요. 그냥 제2외국어 한문이 사회탐구 문과에서는 사회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를 할 수 있게 하는 학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절대평가로 가면서 대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2외국어를 잘하는 학교는 어디겠습니까? 외고, 국제고. 걔네들이 피해를 조금 입는 거예요. 어차피 뭐 걔네들 사회탐구도 잘 합니다. 하는데 메리트가 전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소식 들으셨죠? 외고, 국제고, 자사고 폐지한다고. 일괄적으로 2025년에 폐지한다고 지금 아예 발표를 해서 못을 박아버렸어요.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정권 바뀌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국가에서 하는 것들을 개인이 어떻게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뀔 수도 있지만 안 바뀌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외고, 자사고, 특목고는 근데 가셔도 돼요. 어차피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유지하게 되니까 지금 다 이제 그거보다는 위잖아요.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아마 초등학교 5학년에 특목고 입시가 조금 되게 빡셀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혜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포에선 유일하게 정시 확대해서 김포고만 수혜를 얻는 거고, 외고, 자사고, 특목고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정시 확대되면 잘 나갈 거고, 대신 그 이후는 어차피 폐지되니까 지원을 못할 거다. 이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간소화인데요. 요게 지금 그 학생부 종합에서 평가하는 항목들이에요. 변경 전, 변경 후를 그대로 다 뭐 꼼꼼히 보실 필요는 없고요. 학생부 간소화는 아시다시피 비리들이 계속 터지니까 어떻게든 이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 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바꿔왔어요. 비리 터질 때마다 이거를 뜯어 고치기만 했어요, 계속.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섯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밑에 5번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이걸 누가 기록하냐면 학교 선생님이 기록하는 거예요. 한 명당 1000자씩 기록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500자로 이제 축소됐어요. 그런데 축소됐다는 얘기는 애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랑 사실 같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에서 이거를 자기 우수성을 어필하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아까 그거랑 행특, 세특, 그 다음 요거가 중요한데, 옛날에는 세특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행특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이름만 바뀐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 방과 후 할 활동이나 아니면 그 각 교과목별로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선생님이 얘 좀 이거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라고 하는 걸 적어두는 거예요. 혹시나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이가 학교 활동을 좀 좋아하는 아이여야 하고요. 두 번째로 활동만 좋아하면 안 되고 선생님이랑 사이도 좋아야 돼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해야지 근거가 남기 때문에 기록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가면 그건 선생님이 기록을 해주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애가 그걸 기록해 선생님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거가 있으니까. 예. 선생님이 기록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런데 그렇죠. 근거를 제시하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선생님이랑 어느 정도 좀 친해졌다. 선생님한테 이제 잘 해드리고 애들한테 이런 거 가르치고 싶지 않지만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하는데 어쨌거나 학생부 종합을 원한다라고 하면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보고서를 쓰면 돼요. 개인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학교 활동과 관련된, 교과 활동과 관련된 것 중에서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대학교는. 그래서 교과서에 관련된 내용을 스스로 심화하는데 그거에 이제 그 교과목 선생님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죠.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해서 그래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하면 보고서를 쓴 다음에 기록한 걸 선생님 써봤어요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안 써줄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이. 그 관계가 좋은데 안 써주면 진짜 나쁜 사람이지. 어쨌든 근데 사실은 이게 복불복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조금 더 빵빵하게 그렇게 해두는 게 학생부 종합에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서활동 상황도 그렇고요. 네, 독서활동 상황도 그런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목과 저자만 입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옛날처럼 뭐 뭔가를 막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소논문은 옛날부터 이제 기재 금지하게 그렇게 돼 있었던 건데, 이번에 조국 사태는 소논문 기재할 수 있었을 때 그때 터졌던 거죠. 논문에 이름 막 올리고 이런 것들. 제가 서울대 다닐 때도 교수님들, 자녀분들끼리 다 암묵적으로 그런 비리들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전 예전부터 학생부 종합은 좀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가 않아요. 자, 어쨌든 특기사항 기재 분량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총 그래서 4,000자에서 선생님이 기재할 분량이 4,000자에서 2,200자로 줄어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은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성고사는 거의 로또 같은 전형인데 4등급, 5등급 애들이 고3 때 많이 써요. 적성고사 학원을 단체로 다녀요. 왜냐면 인서울 하위권 대학까지 적성고사를 보거든요. 적성고사가 약간 IQ 테스트 같은 느낌이 있어서 빨리빨리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거 하고 잘 찍으면 그러면 커트라인 안에 들어서 1명 정도 학교에서 1명, 2명 정도는 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걸 이거 가지고 가천대학교는 뭐 건물 하나 세웠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원섭이 받아가지고 폐지되니까 해당 사항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요 행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0점인데 김포고 가도 되나요? 이렇게 제가 소제목을 지어봤는데, 작년에 김포고가 좀 핫했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외고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마송고 가야 돼요. 네, 그런 일 때문에 김포외고가 거의 미달이 나고, 그 다음에 김포고가 커트라인이 올라갔는데, 원래 컷은 사실 처음에 집계했을 때는 192점인가 그랬어요. 애들이 다 몰리니까. 그래서 190점 초반대 애들 다 이제 선생님들이 다른 데 가라 하고 내려간 게 186.7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생기죠. 고총고가 생겨서 정원이 지금 310명을 가지고 1학년을 모집을 하게 돼요. 작년에 비해서 다른 학교는 정원들을 좀 낮췄거든요. 대표적으로 김포고가 저렇게 40명 낮췄어요. 그래서 40명 낮췄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컷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는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전체 고등학교 인원은 늘었어요. 요게 이제 준 학교들 다 세어보니까 154명이거든요. 156명이 늘었어요, 전체. 근데 학생 수가 이렇게 늘고 줄고 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제가 어제도 학부모님들한테 좀 여쭤보니까 고촌고 가려고 하는 부모님들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고촌의 분위기는 혹시 어떠신가요? 고촌에서 오신 거 맞죠? 네. 네. 많이 상위권, 네. 중상위권 아이들이 가려고 하는 건가요? 새로 생겼으니까 네. 등급 따기 쉽겠다, 이런 네. 마인드로. 그렇게. 약간 위험할 수 있는 생각이긴 한데, 전략적으로 잘 맞으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학생부 종합은 사실 안 좋아요. 고총고를 갈 거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를 노리고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학생부 종합이라는 건 학교의 전반적인 것들을, 학교 활동들을 가지고 하는 건데, 신생학교가 학교 프로그램이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만들어 가야 되고, 그리고 학교 평가도 하거든요. 상위권 학교들은 학교 평가를 학교 수준이 어떻다 이런 거를 학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힘들어서, 주위에 혹시 학생부 종합을 노리고 고총고에 가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말리시고요. 그거 말고 학생부 교과로 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학생부 교과 이따 설명을 안 해드렸구나. 자, 학생부 교과 전형 설명해 드릴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가장 높은 학교는 한양대입니다. 한양대 이상의 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1이 1.00한테 지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동점자면 동점자 산정 기준이 있어요. 뭐 과목 뭘 들었다 안 들었다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쭈루룩 객관적으로 줄 세웁니다. 근데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가 특이한 게, 교과면은요
서울에 있는 학교랑 이제 시골에 있는 학교랑 레벨 차이가 다르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교과 전형은 상위권 학교에서 뽑을 때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 학력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한양대는 수능 최저 학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면접도 안 봐요. 그냥 내신 성적만 높으면 붙는 거예요. 올해 입시 성적이 어떻게 됐냐면 장기고등학교 3학년 전교 1등을 제가 가르치거든요. 그 친구가 서울대 쓰고 그 다음에 연대 고대 쓰고 한양대 썼어요. 교과로 서울대 쓰는 애들이 다 한 번씩은 써요. 전교 1등들이. 모든 그 안전빵이라고 하죠. 안전빵으로 모든 전국에 있는 학교의 전교 1등들은 한양대를 씁니다. 근데 한양대 썼을 때 장기고등학교 3학년은 떨어졌어요. 1.09예요. 떨어졌어요. 1.09. 근데 제1고등학교가 장기고등학교에 비해서 공부를 조금 더 못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 거기 전교 1등은 1.06이에요. 그 친구는 붙었다고 합니다. 한양대. 근데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장기고 학생은 지금 연대 1차 붙었고요. 서울대 학교 이제 합격 발표 남겨놓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더 잘 갈 확률이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종합은 학교 질이 낮으면 학교 활동이 좀 안 좋고 그러면 종합은 불리해요. 그래서 제1고가 종합으로 그렇게 많이 보내기가 힘든 게 거기에 있고요. 장기고, 운양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하성고, 김포고 요 정도가 종합으로 좀 많이 보내고 양곡은 농어촌으로 좀 잘 갔고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솔토고가 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대, 연고대 보냈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을 겁니다. 제1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로 가야 돼요. 근데 제1고, 솔토고 이런 데 가가지고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과 전형을 가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최저만 준비하면 돼요. 근데 수능 대비를 아예 안 해요. 수능 최저 학력은요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상위권 학교에서 뭐 3합7, 뭐 중앙대 정도면 3합7 이래요. 3합7이면 국어, 영어 절대평가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영어, 탐구에서 2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맞으면 돼요. 아니면 극단적으로 하는 개는 잘해서 1등급하고 2등급, 4등급 이래도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교과 그 내신 성적이 좋으면 그 내신 성적으로 쭉 가는 거예요. 수능 최저 학력은 뭐냐면 그냥 기준이에요. 이것만 넘으면 된다. 이것만 넘으면 나머지는 내신 성적으로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제1고나 뭐 솔토고 같은 경우에는 수능 대비를 스스로 알아서 조금씩만 하면 될 텐데 학교 분위기 자체가 수능 대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어요. 솔토고는 심지어 제가 요즘은 좀 나아졌지만 옛날에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수능 모의고사 보면 전국에서 보는 거니까 애들이 다 보잖아요. 다 자요. 다 자는 것까진 괜찮은데 한두 명 시험 보고 있으면 감독관인 선생님이 말 건대요. 시험 보고 있는데. 제가 걔를 직접 가르쳤어요. 정말 그런 일 했더니 걔가 그렇대요. 걔 재수한다고 했거든요. 다른 데 와서. 아무튼 그게 실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뭐 그런 좀 너무 학교 분위기 안 좋은 수능을 전혀 치르는 애들이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전략을 좀 잘 세우시긴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대충 학생부 종합과 교과와 그 다음에 정시 정도까지는 파악이 되셨죠. 수능형 인재냐 내신형 인재냐 이걸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김포고 기준으로 제가 190점 얘기했는데 내신 중학교 내신 190점은 진짜 실력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우리 김포에 있는 중학교 190점은 정말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고등학교 가가지고 4등급 5등급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냥 김포고 말고 장기고 운양고 이런 데 가서도 4등급 5등급 이하도 수두룩해요. 190점 넘었었는데 왜 그러냐면 중학교 내신은 190점이라는 게 봉사랑 무슨 상점이랑 합치기도 하고 예체능까지 다 합쳐가지고 점수 내잖아요. 중요한 건 예체능이 아니에요. 국어, 영어, 수학 주요 과목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를 했는지인데 내신 성적 따려고 이거 비평준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목매시느라 그런 기회를 좀 많이 공부할 기회를 놓치시는 거예요. 중등부 이제 학부모님들은. 그래서 어쨌든 이 수능형 인재를 판단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2018 올해랑 작년이랑 매년 이제 고1 3월 모의고사를 보면 돼요. 고1 3월 전국 학력평가가 있는데 그게 이제 경기도에서는 안 봐요. 6월부터 봐요. 근데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EBS에 있어서 그걸 한 두 번, 세 번 정도 보게 하시면 3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고1 3월 모의고사는 진도가 다 중학교 거예요. 중학교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수능형으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사고력을 평가하는 거. 그걸로 해서 등급이 2등급이 이제 평균 나왔다. 그러면 거기부터 이제 기준이에요.
2등급 위면 그래도 좀 김포고 가도 괜찮을 수 있고, 내가 내신 점수는 높았는데 막상 그걸 보게 하니까 2등급도 안 나오고 3등급도 안 나온다 그러면 웬만하면 김포가 안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내신형 인재는 주로 노력형이죠. 꼼꼼형이고 노력파들이 좀 많아요. 물론 내신 잘 보는 친구들이 수능도 잘 보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래도 수능형은 조금 더 이해하는 거 좋아하고 암기보다는, 그리고 평상시에 좀 공부하는 스타일이지 공부를 막 벼락치기로 내신 때 막 집중해서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수능형 인재, 내신형 인재를 가르는 기준인 거고요. 수능형 인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시를 일단 염두에 둘 수 있다라는 게 차이점이에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활동형이냐 묵묵형이냐, 일단 첫 번째에서 걸러집니다. 첫 번째에서 2등급이 안 되는 친구들은 김포고 안 보내시는 게 좋아요. 자사고 특목고 안 보내시는 게 좋아요. 다 이제 거기서 우수수 다 떨어집니다. 활동형, 묵묵형은 학교 활동 얘기하는 거예요. 활발하다 이게 아니라 학교 활동을 많이 하는 거냐 아니면 묵묵히 공부만 하는 스타일이냐, 이렇게. 그래서 묵묵히 공부만 하는 스타일이면 종합전형 어울릴까요? 안 어울립니다. 억지로 시키지 마세요. 묵묵형이면 그냥 학생부 교과를 노리시면 됩니다.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를 노리시고 거기에서 수능 최저를 맞추려고 하고 수능 대비를 따로 해가지고 정시까지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종합은 아예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학교 활동 하는데 정말 시간 많이 써요, 애들이. 국어가 더 중요한데 이 김포곤 이 녀석들도 막 음악 수행평가 해야 된다고 국어학원 안 하고 막 이래요. 근데 걔가 학종으로 갈 거니? 물어보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애들이 그냥 막 팔랑팔랑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려면 아이를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제가 수능형 인재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간 모자라요. 2등급에서 기준에서 약간 모자란데 그래도 얘가 회복 탄력성이 있고 저는 김포고 가서 5등급 이하 나와도 열심히 할 거예요 라고 하면 김포고 보내셔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애들이 회복 탄력성이 없어요. 왜냐면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맛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못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주위에 많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이 의기소침해지고 우울해집니다. 제가 김포고 애들만 모아가지고 이쪽에 와가지고 수업해보니까 애들 되게 잘하거든요. 저랑 이제 방학 때 해가지고 한 2, 3개월 만에 고등학교 3학년 것들을 배우고 고3 거 모의고사 보면 1등급 나오는 애도 있어요. 벌써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김포고 내신이 1등급이 안 나와요. 1등급은커녕 2, 3등급도 어려워요. 애들 생전 처음 받아보는 점수를 막 받아요. 그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국어 못하나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다른 학교 애들은 시험 직전에 집중력이 최고치인데 김포고는 반대예요. 의욕을 잃어버려요.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요 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아니라고 어떻게 보면 자존감 수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애들한테 국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정신적으로 좀 애들이 힘드니까 그 부분들을 해줘야 공부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애들이 대부분 다 없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성향의 아이라면 보내도 되지만 그게 아니면은 진짜 무참히 깨질 확률이 높고 공부를 안 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이게 더 좋습니다. 큰 물고기 작은 연못 효과, 이게 뭐냐면 공부 잘했던 기분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1, 2등급 상위권에서 머무를 수 있게, 중학교에서 잘했던 친구들은 여전히 내가 잘할 수 있게, 못해도 약간 못하게 돼야지 한 3등급, 4등급으로 떨어져 버리면 안 돼요. 1, 2등급 정도는 돼 있어야지 내가 계속 1, 2등급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나는 그래도 잘해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김포고에 가서 이제 4등급, 5등급 혹은 6, 7등급, 8등급, 9등급도 있잖아요. 180점 넘고 90점 넘는데도 9등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공부 안 하게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1, 2등급 받으면 2등급 정도까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인서울에 쓸 수 있는 정도가 돼요. 물론 붙는 건 아니지만 2등급 정도까지만 그래도 관리해줘도 학생부 종합전형도 쓸 게 많고 교과전형도 쓸 게 많아서 인서울에 중위권까지도 이제 바라볼 수 있는데, 김포고에서 9등급 해버리면, 공부 안 해버리면 수능도 못 봐요, 애들. 그러면은 망하는 거죠. 재수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는지 뭐냐면, 내가 내신이 좋은데 묵묵형이에요. 내신형 인재고 묵묵형입니다. 그러면 김포고 안 가잖아요.
운양고, 장기고 아니면 사후고, 풍무고를 생각할 텐데 요즘 수준이 사후고보다 풍무고가 훨씬 더 떨어졌어요. 근데 풍무고가 수준이 떨어졌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풍무고가 수준이 떨어졌으면 내가 거기 가면 1등급 하기가 더 쉽겠지라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판단하는 겁니다. 1등급 받는 게 좋아요. 2등급보다는. 그래서 사후고에서 2등급 받을 수 있는 정도 그 실력인데 나는 풍무고에서 1등급 받고 열심히 해서 극초반 받아서 교과로 한양대 써야지 라는 목표가 있는데 애가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는 애다. 그럼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주변 분위기에 별로 휩쓸리지도 않고 묵묵하게 다른 애들 다 놀아도 공부할 거 자기 할 거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만약에 한 170, 80점대다. 근데 성실하다. 자기가 수능형은 아니지만 내신은 잘 챙길 수 있을 것 같다. 풍무고 내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쉽거든요. 공부 열심히만 하면 1등급 나오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럼 거기 가서 1등급 받은 다음에 수능 대비해가지고 최저만 맞출 수 있게. 수능 여러 개 다 관리해가지고 정시까지 가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최저 영역 맞추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1학년 때부터 이제 관리하면.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에서도 이제 중위권 이상, 중상위권 이상 학교들을 노리는 게 그게 더 올바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애매하신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어디를 갈지 모를 때 장기고냐 운양고냐 아니면 뭐 솔터고냐 어디 이렇게 될 때 그때는 거리로 결정하시면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집 가까운 데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애들은 대부분 체력이 부족해지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잠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생각보다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네. 애매하실 때 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해서 빨리 결정하시고 제가 이거 올해처럼 이렇게 세부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고민해서 발표한 적이 없어요. 작년까지도 항상 말씀은 드리긴 했는데 결국은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도 그래도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결정해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기준을 딱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정해드렸으니까 나머지 진짜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냥 거리 가까운 데로 보내시고 고등학교 대비를 하셔야 돼요. 빨리 고등학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중학교 때 지금 중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지금부터 고등 대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공부시키셔야 돼요.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이렇게 선행만 많이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선행만 많이 해라가 아니라 심화를 하든 선행을 하든 어쨌든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김포의 내신은 금파중은 좀 나은데 고촌에 있는 뭐 신곡중이나 이런 데도 조금 낮긴 한데 다 수준이 낮아요. 교과서 문제 변형 문제예요. 근데 그 교과서 문제를 변형한 수준이 거의 숫자만 바꾸는 정도라고요. 그럼 애들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알려주면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만 외워서 문제 풀고 까먹어요. 그럼 그 다음 단원으로 계속 이어지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절대 잘할 수가 없죠. 100점 다 이렇게 중학교 내내 100점 맞았던 애들도 테스트 해보면 형편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김포가 특히 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신 점수 95점 받을 거 100점 맞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달달달 외우는 공부 위주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생각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 갈지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교 간의 비교. 김포고 아까 말씀드렸죠. 김포고 장점은 학교 분위기가 좋다. 그리고 수능 대비가 내신 대비와 함께 가장 잘 되는 학교다. 김포에서는 유일하게. 단점은 가서 자신감 잃어버리면 그러면 끝이다. 그리고 제가 어떤 경우를 많이 보냐면 부모님 욕심에 애는 김포고 가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부모님 욕심에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김포고 보냈다가 애 성적 안 나오니까 혼내고 이렇게 하시고 사이 안 좋아지고 애도 소심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망하는 케이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럼 애들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엄마 때문에 그래 라고 남 탓한단 말이에요. 근데 김포고에 갈 만한 실력이 안 되더라도 자기가 정말 가고 싶어 하면 못 보더라도 남 탓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조금 더 열심히 할 확률이 높겠죠. 그게 이제 김포고의 장단점이니까요. 잘 고려하셔서 우리 아이는 김포고의 장점을 더 흡수할 것 같다. 모든 게 다 이제 그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잖아요. 네. 김포고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이랑 조금 더 맞는 그런 학교들을 고르되 단점은 무조건 존재한다는 거. 사후고, 풍무고, 고총고는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풍무고랑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상황이 고총고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상위권들은 고촌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잘 하더라고요. 근데 고촌 지역적으로 풍무고보다는 고촌으로 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1등급 받기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2등급, 3등급 이하는 널널한데 1등급은 왜냐면 4%밖에 안 되거든요. 한 과목에. 310명이면 4%면 12명이에요. 12등 안에 들어야 돼요. 13등이면 2등급이에요. 아깝게 13등이어도 그냥 2등급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12명을 내가 못 제치면 그러면은 2등급 받는 그런 고촌고보다는 풍무고가 더 등급 받기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략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죠. 종합놀이고 풍무고 고촌고 가지 마세요. 웬만하면. 물론 이제 전교 1등을 하면 서울대 직윤을 받아요. 근데 직윤이라고 하는 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어서 한 학교에 2개 쓸 수 있는 카드만 주는 거예요. 그 카드 받았다고 합격하나요? 학교 활동 제대로 안 돼 있고 아무리 전교 1등이어도 그 학교 레벨이 그렇지 않아서 학교 프로그램이 좋지 않으면 못 가요. 서울대 보낸 적이 없는 학교는 안 보내시는 게 좋아요. 고촌고는 신생고잖아요. 보낸 적 없고. 학생부 종합으로 서울대 난 직윤 받아서 갈 거야 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거의 이제 불합격할 겁니다. 그래서 풍무고가 오히려 1등급해서 교과로 나는 한양대 전구 지원하고 한양대 안 되면 중앙대 뭐 아니면 그 이하에 촘촘하게 교과가 있어요. 수능 최저학력이 안 되면 한양대 다음에 세종대로 가요. 세종대는 수능 최저 못 맞춰도 이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레벨이 확 줄어드는 거고 수능 최저학력을 맞추면 그 중간에 있는 학교들도 쓸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고요. 자, 455가 요즘 그래도 좀 뜨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래서 그러셔서 그런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문제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번에 그 김포고가 2학기 때는 문제를 너무 쉽게 냈거든요. 중간고사에서. 풍무고가 객관적으로 더 어려웠어요. 그런 적은 처음입니다. 풍무고란다. 455. 풍무고는 너무 쉽고요. 풍무고 너무 쉽고 455가 객관적으로 훨씬 더 어려웠어요. 문법에서는. 그래서 이제 455 그 교장님 의지가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수능 대비도 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이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455에 이제 그 두텁게 있는 층은 한 2등급 정도까지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455는 그래도 수능 대비를 할 수 있는 애들이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등급 뚫기 힘들어요. 열심히 노력해도 내신형 문제만 나오는 그 풍무고나 제1고 솔터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달달달 외우면 머리가 좀 나빠도 생각 많이 안 해도 2등급, 1등급 받을 확률이 높은데 얘네들은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사고력이 없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3등급이 한계예요. 2등급, 1등급까지 점수를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문제 유형이 고등학교 문제는 중학교 문제랑 차원이 달라요. un양고, 장기고, 제1고는 없어요? 있는데요. 그 어제 장기 설명회에서 해가지고 설명 좀 해드릴까요? 운양고, 장기고는 지금 455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굳이 여기 있는데 운양고, 장기고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un양고, 장기로 갈 바에는 455 거리가 가까우시니까 아까 제가 애매할 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운양, 장기 제일 그 455 별 차이가 없고요. 운양고가 요즘 소문이 도는 모양인데 학생부 잘 써준다. 학생부를 제가 솔직하게 그 장기고 전교 1등하고 운양고에서 한 전교 30등 이내에 드는 친구하고 비교했는데 전교 30등 하는 친구, 좀 더 못하는 친구를 더 잘 써주긴 하더라고요. 장기고 전교 1등도 별로 안 써줬더라고요. 장기고가. 그래서 그걸 보니까 운양고가 조금 더 신경을 쓰기는 하는구나 라고 하긴 했는데 복불복이에요. 선생님이 공립이기 때문에 5년마다 바뀌잖아요. 선생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이 경향이 계속 유지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학생부 종합이니까 나는 운양고 가야지 455보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455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 잘 유지하고 선생님이랑 기록 잘 하고 해서 학종을 잘 준비를 해나갈 수 있게. 근데 일단 그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학생이 어떤 애인지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학교 활동 안 좋아하고 꼼꼼하지 않고 애가 싫어하는데 그거 억지로 시키시면 절대 못합니다. 이거 절대 못해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네? 네. 네. 공부를 그래도 국어, 영어, 수학 중에 뭐 하나는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거 있을 거잖아요. 아닌가요? 있을 거예요. 네, 세 개 중에 제일 잘하는 거, 아니 제일 덜 못하는 거 고르세요 그러면. 네.
과학 중점 학교죠. 예. 과중 네. 쪽으로 네네. 이과 쪽으로 많이 치우친다고 하는데 아, 친구들은 네. 뭐 어떤 뭐 그러니까 혜택이라기보다도 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활동 같은 게 있나요? 당연하죠. 이게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중반이 확실히 이제 학생부 종합에 유리하게 활동들을 많이 하긴 해요. 그리고 과학 투 과목을 다 배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과 애들을 그렇게 소홀히 하진 않아요. 지금까지 이제 과중반 된 지 꽤 됐잖아요. 보면 그래도 김포고 문과의 행사들이 다른 학교의 그런 행사들 질보다도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학교의 질이 아니라 학교 학생들의 질이에요. 학교 활동은 어차피 학생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토론을 하든 발표를 하든 그거를 이제 만든 그 결과물 자체가 김포고는 문과여도 다른 학교 애들이 이제 모여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면 과중반이 몇 반 정도 되는 과중반 2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2반인데 과중반 학생부 종합 쓰지도 않을 건데 과중반 가는 건 또 바보 같은 짓인데 그런 애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알고 해야 돼요. 애들이 선택을 할 때 좀 알고 해야 되는데 모르고 과중반이 유리한 건 맞는데 그건 학종에 유리한 거지 오히려 수능 보는 데는 불리해요. 다른 거 활동들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안 그래도 정시로 조금 이제 생각하는 그런 학교가 그 김포고인데 김포고 가가지고 정시의 메리트를 가져가야 될 애들이 학종 그거 생각하고 활동하느라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저는 네. 선택인 거죠, 선생님. 어떤 거요? 2학년 때 선택하는 거죠. 1학년 과중이요? 예. 네네네. 선택하는 건데 선택한다고 다 되지는 않습니다. 네. 선택해도 어느 정도 성적이 돼야지 이제 갈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과목들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국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중학교 때 국어 공부 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 학교 내신 국어 공부 말고 책 읽기 연습, 읽는 훈련들 많이 해야 다른 과목 점수가 올라요. 수학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영어 선생님도 저한테 말씀하세요. 저도 그리고 맨 처음에 과외 할 땐 수학 과외, 영어 과외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국어 선생님 하고 있지만 수학하고 수학 문제 풀 때 응용 문제들은 다 줄글로 돼 있어요. 애들이 그 문장을 이해를 못해서 문제를 못 풀어요. 옆에서 읽어주면 푼대요. 네. 그리고 영어는 독해잖아요. 이거를 한글로 바꿔서 내가 이해를 하는데 한글로 바꿔서 그냥 읽으라고 해도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고3 수준의 영어는. 왜냐하면 논문에서 발췌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독해력이 없으면 영어도 잘할 수가 없고 수학도 잘할 수가 없어요. 독해력을 좀 키우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국어 수업 만들어가지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만들어서 했다가 애들 몇 명 못 따라와요. 애들이 다 내신할 때만 조금 반짝하고 공부하기 싫어하니까 특히 읽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안 하니까 저는 이제 당연히 더 필요한 고등부를 이제 하게 되고 중등부를 없앴죠. 근데 지금 사우동으로 다시 제가 오면서 중3 과정을 한번 좀 만들어 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3을 한 반만 딱 만들어서 얘네들이 공부를 따라오지 않으면 그냥 바로 자르고 해서 따라오는 친구들만 엮어서 이렇게 할까 고민 중이에요, 지금. 그렇게 요청들이 많아서. 자, 학교별로 내신 성취도 국어 성적 비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지금. 시간 이거 안 눌러서 얼마 됐네? 네? 2시 반이요? 벌써 1시간이 지났네? 네. 저 그러면 그냥 빨리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이거 김포고가 표준 편차가 가장 낮죠? 따닥따닥 붙어 있다는 얘기는 잘하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못하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도 되긴 하지만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지금 전부 다 여기에 몰려있죠. BC에. 여기 90점 이상이고 B가 80점 이상이고 70점 이상이에요. 예. 문제가 작년보다 쉬워가지고 평균이 좀 올라갔습니다. 김포고 같은 경우에. 다른 학교들도 보시면은 그 풍무 같은 경우에 편차가 제일 표준 편차가 크죠. 풍무가 요즘 망했어요. 풍무가 진짜 풍망고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조금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편차가 커요. 보시면은 이게 60점 이하가 25.8%나 됩니다. 네.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유형은 문학이 일단은 많은데 학교 내신은 문학 중심이지만 수능은 비문학이 핵심이라는 거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비문학을 내는 학교들 몇 개 안 되고 김포고만 유일하게 외부 지문으로 냅니다. 그래서 김포고가 정시에 유리하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에 내가 비문학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다른 학교에서 해야 수능 대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난이도 대충 이렇게 김포고가
제일 높고 이렇게 했는데 사고가 올해는 김포고보다 조금 더 어려웠던 적도 있어요. 근데 김포고가 한번 쉬워지면은 다음은 무조건 어려워집니다. 한번 쉬워지면 무조건 어렵게 내고 다른 학교도 이렇게 난이도 들쭉날쭉 해서 요거 제가 업데이트 하긴 했는데 매번 달라지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르치는 방식 말씀드릴게요. 1년 컬인데요. 12월에 받으면 비문학 독해 훈련부터 해요. 제일 중요한 게 글 읽는 방법을 애들이 모르기 때문에 한 문장 한 문장 읽어가면서 방법을 가르쳐주고 한 달 동안 그거 훈련만 합니다. 문제 안 풀려요. 문제는 자기가 그 내용 이해하면 그냥 풀리는 것들인데 애들이 이해하려고 안 하고 문제 동그라미 치느라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 안 풀리고 요약하는 훈련 시키고 그 다음에 단어 찾는 훈련 그렇게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현대문학 들어가고 고전문학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제가 3월 달에도 수능 위주로 수업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조금 마음을 고쳐먹고 내신과 수능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내신 수능 통합 수업을 합니다. 내신 기간에 학교별로 다 나눠서 내신 대비하고요. 그런 방식으로 쭉 돼 있습니다. 여름에는 얘들이 2학기 때 중세국어 나란말싸미라고 하는 그런 것들 애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짚어주고 이렇게 다시 똑같이 수업 진행합니다. 그 교재가 이렇게 생겼고요. 샘플 쪽이 밖에 있으니까 이따 한번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전국 학력평가인데 옆에 보시면 그 요약하기 하고 단어 찾기가 있어요. 제가 이걸 검사해요. 애들이 이거 숙제 제대로 안 하면 자릅니다. 왜냐면 이거 숙제를 안 하면 수업 듣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훈련해주는 코치 같은 역할을 주로 하는데 애들이 안 달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달리기 코치인데.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 애들이 꼼수를 쓰면은 요약하라 그러면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만 발췌해가지고 쓰고 말아요. 딱 보면 알아요. 얘가 생각을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그거 점검합니다. 그 다음에 시도 마찬가지예요. 문학도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줘야 되거든요. 문학은 원래 감상 기준이 없이 그냥 다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되는 건데 학교에서 얘기하는 건 보편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용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의 범위가 어디까지 역설법에 해당하고 어디까지 반어법에 해당하는지를 딱 세워주는 게 국어 선생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훈련시킵니다. 저는 이제 수업의 모토가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